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공부해도 될까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안타깝지만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있어요. 헬로! 10분 팩트체크의 스테이스입니다. IELTS 스피킹 여러분 너무 막막하시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막막해 하시는 이 스피킹 공부의 공부법에 대해서 모든 필수 정보들을 제가 한번 쏟아내 보려고 합니다. IELTS 스피킹은 아카데믹 테스트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점수를 올리려면 몇 가지 전략적인 공부 방법을 파악하고 그대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스피킹 실전 3스텝 공부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단계는 우선 채점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지 내 약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부의 방향성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공부법 영상 1편에서도 보여드린 채점 기준표인데 스피킹은 채점 기준표에 이렇게 4가지 케임브리지에서 공개한 항목이 있었죠. 유창성 및 일관성, 어휘, 문법, 발음, 이렇게 4가지 항목을 평가받는 건데 이 항목 중에 내가 부족한 것 같은 부분을 내 답변을 녹음한 파일을 한번 들어보면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답변을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같은 문장 구조만 사용하는 것 같네? 한다면 문법 항목을 보완해야겠죠? 그리고 단어가 좀 머뭇머뭇 입 밖으로 나올 듯 바로 안 튀어나오는 것 같다? 하면 어휘 항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크라이테리아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점이 가장 부족한지 파악하시는 게 스피킹 공부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는 인터넷에 이미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 다양한 스피킹 기출 문제들로 말하기 연습을 직접 해보는 게 필요해요. 이 사이트는 알츠브로라고 스피킹 시험에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무료 족보 사이트입니다. 그 달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로 직접 내가 스피킹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시험을 가까이 목표로 두고 학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시험 당일에 적중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럭키하겠죠? 내가 집중적으로 더 신경 써야 하는 채점 기준에 이렇게 유의를 하면서 여기 있는 다양한 문제들 혹은 이 문제들이 아니더라도 케임브리지 IELTS나 다른 실전 문제들로 직접 답변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스피킹 시험이죠. 절대 라이팅 시험이 아닙니다. 제발 문장 쓰면서 연습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도 많이 걸려서 비효율적이고 절대로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 정말 많아봤자 3%도 안 됩니다. 랜덤 문제에도 대답을 할 수 있게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많이 대답을 직접 해보면서 내가 생각해내기 어려웠던 답변 아이디어나 어휘, 고득점 표현들을 정리한 IELTS 스피킹 노트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킹 시험은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답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꼭꼭 반드시 필요한데 피드백은 한 2가지 방법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스스로 내 답변을 녹음하고 그 녹음된 답변을 내가 직접 들어보는 거예요. 리뷰를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자꾸 멈칫멈칫하게 되고 어떤 어휘와 문법들을 주로 계속해서 중복되게 많이 쓰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트 정리를 해놓고 이 노트를 시험 전에, 시험 직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이 점을 유의해서 말을 해야겠구나 하고 리마인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내 목소리 듣기 창피해도 그냥 들으세요. 그래야지 늘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IELTS 유경험자 혹은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자, 원어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 혹은 온라인 첨삭 서비스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주구장창 답안을 다 외운다?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특히 통째로 답안을 다 외운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정말 1%도 안 되고 또 외웠다고 치더라도 티가 나요.
너무 통째로 외워서 외운 걸 그대로 떠올리면서 말을 하려다 보면 머뭇거리게 되고 외운 티가 시험장에서는 날 수밖에 없어요. 속도도 잘 외운 부분은 빨라졌다가 또 느렸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구나 하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플루언시 마크가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채점 기준표 4개 중 Fluency and Coherence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 스피킹을 처음 공부하는 분이시라면 입이라도 떼자라는 걸 목표로 처음에 한 10개 정도 답안은 통째로 외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말 왕초보 학습자분들에게는 이 방법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 그 공부법만 고수하면 안 되죠. 차근차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이후에는 주제별 단어, 표현, 아이디어, 그리고 다양한 문법 구조 위주로 정리하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방법이 훨씬 더 싸고 빠르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영어 실력도 빠르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IELTS 스피킹은 사람 시험관과 1대1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관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서 말한 것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외운 걸 내가 줄줄줄줄 말한다는 느낌보다는 나는 이 사람이랑 여기 편하게 대화하러 왔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IELTS 스피킹도 영어니까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공부해도 될까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안타깝지만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넷플릭스를 활용한 영어 공부법은 일상 회화 실력을 늘리는 공부법으로는 아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리저튼이나 Stranger Things 같은 재밌는 넷플릭스 드라마로는 IELTS 스피킹 점수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기는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드나 영드에 나오는 영어들은 주로 여러 사람이 짧게 대화하는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 답변을 전개해 나가는 스킬이 필요한 IELTS 스피킹 시험 연습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드라면 내가 따라하고 싶은 영국 발음에 좀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방법은 있어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같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영상들을 보시면 IELTS와 관련된 사회적인 아주 아카데믹한 토픽들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고 관련 영어 어휘나 표현들을 학습하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자막을 켜놓고 쉐도잉 연습을 또 하신다면 pronunciation 연습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당장 IELTS 점수가 급하다 하신다면 우선순위는 당연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3단계 기출문제 공부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IELTS 스피킹 공부를 아주 잘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루트를 한번 짜드렸는데 이제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IELTS 팩트체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Cheers, guys!